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요즘 길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정말 많이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트랙스 크로스오버 영상을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실제로 제 트랙스 크로스오버 시승기 영상을 보시고 구매까지 이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오늘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트랙스를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실 수도 있고,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이시라면 내가 왜 이 차를 사야 되는지 더 명확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어떤 차를 타는지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스펙표를 펼쳐놓고 숫자만 비교해서 차를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차에 마음이 끌리느냐, 그리고 그 끌림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느냐가 차 구매 과정인 것 같은데,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과 공간이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 특징을 듣다 보시면 단순히 차를 고르는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기준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도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허세보다는 실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거치례보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선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브랜드 엠블럼이나 외관의 화려함보다 이 차로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공간과 효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오히려 본인의 소비 기준이 명확한 분들일수록 트랙스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차로 출퇴근하고 가끔 캠핑이나 장보러 가는 용도로 쓸 거니까 이 정도 공간과 가격이면 충분하다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서 합리적이면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확고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남들의 시선보다 본인 만족을 더 우선시하는 분들이라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조금 빠듯해도 큰 차, 좋은 브랜드의 차를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카푸어라는 단어가 요즘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시는 분들의 댓글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남들이 내 차를 어떻게 보는지 보다 내가 이 차로 얼마나 만족스럽게 생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폭이나 타협이 아니라 일종의 가치관이 뚜렷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꼭 비싼 차를 타야만 행복하다는 그런 공식이 깨지고 있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실용적인 차를 타면서 그 차액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여행이나 다른 경험에 쓰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그 가치관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차종 중에 대표적인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특징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끝까지 알아보는 신중한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브랜드 인지도나 AS 같은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던 점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선택하신 분들을 보면 유튜브 리뷰나 커뮤니티 후기, 실제 오너들의 경험담을 꼼꼼하게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시승을 직접 해보고 결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광고나 마케팅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단점까지 솔직하게 듣고 그걸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음이 조금 있다거나 AS 네트워크가 촘촘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까지 미리 알고도 그래도 내가 얻는 공간과 가성비가 그 단점을 충분히 상쇄한다고 판단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신중함을 가지신 분들은 차를 산 이후에 만족감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단점을 알고 산 분들은 실제로 그 단점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고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장점만 보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분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끝까지 알아보고 결정하신 분들이 비교적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차에 대한 그런 만족도나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K8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니까 트랙스가 진짜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는 못했는데 6월이니까 연납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납 신청 아직 못하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위텍스에 들어가셔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할인이 되거든요. 트랙스는 이번에 10만 원이 나왔고 K8은 33만 원 가량 나오더라고요. 이게 연 자동차세가 아니고 6월 세금이 그렇다는 거니까 트랙스는 연에 20만 원, K8은 연에 66만 원 가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가 거의 3배가 넘죠. 새삼스럽지만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가격에 비해서 크기나 공간, 그리고 디자인, 세금, 연비 등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차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하신 많은 분들의 그 공통적인 성향이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로 실용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남들의 시선에 맞추기보다는 본인의 만족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한 분들이었고, 또 끝으로 결정하기 전에 끝까지 알아보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 세 가지 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차를 고르는 이야기를 넘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내 삶의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특징 중에 어떤 부분이 본인 이야기처럼 느껴졌는지, 혹은 다른 이유로 이 차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